보는 것만으로도 웃음 짓게 하고 이렇게 절대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엄청 크잖아요. 작은 얼굴에 가득한 큰 눈,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 앙증맞은 작은 발. 하지만 넘치는 뱃살을 자랑하며 오로지 누워있기만 한 이 녀석. 네가 고양이야? 돼지지. 비만 고양이 쥐돌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돼지춤을 출 거야 꿀꿀. 서울의 한 주택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 돼지는 여기 지금 침대 안에 있고요. 얘가요, 낯선 사람만 보면은 되게 경계심이 심해가지고요. 어딨니? 이리 와. 여기, 왜 그래. 우리 지돌이에요. 아이고. 제작진을 보자마자 덩치와는 다르게 쏜살같이 도망가는 쥐돌이. 현진 씨 억지로 들어보지만 잠깐만요. 얘가요, 정말 무거워서 한 손으로 잘 못 들어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해. 9살 쥐돌입니다. 돼지 고양이로 방송 출연까지 했던 쥐돌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부 비만 상태. 육중한 엉덩이를 자랑하며 몇 걸음 걷다 싶으면 바로 바닥에 몸을 뉘인다. 다른 고양이에 비해 2배는 될 법한 뱃살. 슈퍼사이즈 쥐돌이의 몸매를 확인해봤다. 53kg의 현진 씨와 쥐돌이가 함께 체중계에 올랐다. 쥐돌이의 몸무게는 무려 10kg. 어떻게. 허리 둘레는 25인치. 성인 여자의 허리 사이즈가 나오는데? 쥐돌이는 대부분의 일상을 누워 보낸다. 움직이게 하기 위해 발로 밀어도 보고 흔들어도 보지만 쥐돌이의 반응은 그저 돌아 눕는 것뿐. 사실 쥐돌이가 어린 시절부터 비만인 건 아니었다. 한때는 날씬한 몸매를 지녔던 쥐돌이. 3, 4개월 됐을 때 중성화를 시켰어요. 근데 원래 고양이들은 중성화를 시키면 원래 살이 찐다 그랬는데 식이요법 조절시켜서 사료를 줄여야 할 그런 시기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밥을 먹였죠. 거기다가 고양이 모질에 좋다고 모질 개선 오일 또 있어요. 칼로리 높은 거 그것도 같이 줬었고. 한 번 찐 살은 도무지 빠질 줄을 모르고 나날이 늘어만 갔다. 2011년 현재 뱃살과 함께 살아온 9년. 쥐돌이의 뱃살이 늘어나는 사이 가족도 늘어났다. 강아지처럼 애교 만점인 마르스, 쥐돌이의 여자친구 쥐순이. 쥐순이가 놀자며 다가가도 몸이 무거운 쥐돌이는 귀찮아하기 일수. 함께 지내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뱃살이 늘면서 쥐돌이의 무심함도 늘어갔다.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던 쥐돌이와 쥐순이. 꾹꾹이도 열심히 해주면서 애정을 과시하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만사가 귀찮은 쥐돌이는 쥐순이의 유혹에 눈을 감아버린다. 이런 쥐돌이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유일한 시간, 바로 식사 시간. 재촉을 끝내고 사료가 그릇으로 담기는 순간 잽싸게 먹기 시작하는 쥐돌이. 숨도 안 쉬고 들이킨다. 지돌이는 사료를 거의 삼키다시피 이렇게 먹어요. 입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입에 넣고 몇 번 그냥 안 씻고서 바로바로 삼켜버리거든요. 씹기는 하는 건지 일단 입에 넣고 보는데 눈 깜짝할 사이 끝나버린 쥐돌이의 식사. 똑같은 양을 먹는 마르스는 아직 식사 중이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쥐돌이. 먹고 돌아서서는 바로 침대로 직행한다.
식사를 마친 쥐순이와 마르스가 엄마 현진 씨의 특별한 운동법으로 열량을 소모하는 사이 너랑 똑같은 이름의 쥐돌이 장난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발 하나 깠다 갖는 쥐돌이. 쥐돌아, 요거 네가 제일 좋아. 이거 뭐야? 레이저 포인트야. 세 녀석과 평온한 일상이 끝날 무렵 컴퓨터 앞에 앉은 현진 씨. 쥐돌이 재미있던 영상 찍어놓은 거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곤 해요. 가끔 취미로. 덕분에 이미 쥐돌이는 UCC계의 저명 인사다. 다음 날 아침부터 분주한 현진 씨. 케이지 안에 들어가. 아, 귀찮아하는 쥐돌이를 억지로 케이지 안에 밀어넣고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들어가야지. 얼굴 조심. 병원 갈 거예요. 살이 많이 쪄서 건강 검진 한번 받아보려고요. 쥐돌이와 함께 나서는 길. 이내 걸음을 멈춘다. 많이 무거운가 봐요? 무겁죠. 장난 아니죠. 지금 10kg면은 10kg에 거의 가까우면요. 생수통 있잖아요. 이게 10kg거든요. 그거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kg을 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헬스 트레이너 현진 씨의 직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서울의 한 대형 동물병원. 혈액 검사를 시작으로 건강검진이 시작됐다. 살쪄서 혈관이 잘 안 보여. 겨우 찾아내 혈관에서 피를 뽑는 사이 잔뜩 겁먹은 쥐돌이. 아리로. 잠시 후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됐다. 걱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현진 씨. 귀여워. 조금만. 쥐돌이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 전체적으로 아기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상태인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뼈가 조각나 있는 상황. 하지만 쥐돌이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사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흉곽 안에 흉수라고 하는 물이 차 있어요. 아기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엑스선 촬영 결과는 놀라웠다. 쥐돌이의 몸은 흉수로 가득 차 장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 평소에 자주 기침을 하던 쥐돌이는 흉수로 인해 폐가 눌려 호흡이 곤란했던 것이다. 신장병이 있거나 종양이 있을 때 이렇게 흉수가 찰 수가 있어요. 일단 정상적인 호흡을 위해 흉수를 뽑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 아기가 안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들어가는 거 보고 괜찮으면 그때 들어오셔도 돼요. 의료진에게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뜻밖의 상황에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현진 씨. 못 걷고 못 놀고 호흡하기 힘들 동안에 빨리 조치 취해서 항상 건강하게 유지를 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체지방 때문에 흉수를 제거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 의료진도 애를 먹고 있었다. 잠시 후 쥐돌이 몸에서 뺀 흉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흉수를 뽑은 건데요. 230ml 정도 뺐어요. 흉수를 제거하자 폐는 물론 또렷하게 보이는 쥐돌이의 몸속. 이렇게 흉수가 찬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진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 이상이 발견됐다.
쥐도리의 심장 근육은 정상보다 2배나 비대해져 있었다. 심장 초음파 검사상 일단 심장병의 아기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확 줄어들었다가 확 넓어졌다 이래야지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촉발시키는 심장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이제 비만인 거죠. 심장병은 얼마나 위험한 병인가요? 발병을 하면은 치료는 안 되세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데다 비만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상황. 그러니까 흉수라는 거는 그만큼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다른 질병의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거가 흉수예요. 생존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쥐도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게 잡아 1년 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현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됐어, 이제 가자. 다 있어. 차마 병원을 나서지 못하고 오랜 시간 쥐도리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아버린 현진 씨. 괜찮아. 키우게 된 계기가 제가 되게 많이 아팠을 때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는 판정을 받아서 한동안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얘가 와서 저랑 함께 지내면서 제 우울증을 치료해준 친구이기도 해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은 암흑 같은 시간. 쥐도리는 크나큰 위안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안녕, 지순이. 아유, 오늘 하루 좀 고생했어. 하루 종일 받은 건강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쥐도리. 지친 듯 바닥에 누워버린다. 평소에는 무덤덤한 녀석들이 쥐도리를 위로하는 듯 모여들었다. 서둘러 쥐도리의 저녁을 준비하는 현진 씨. 비만이 원인에서 밥 준다는 게 오자마자 밥 준다는 게 웃기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먹어줘야지 기운 차려서 아픈 심장병 좀 싸우는데 좀 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밥 먹어. 쥐도리는 식욕마저 잃은 듯 보였다. 괜찮아. 조금 먹어. 조금 먹어. 안쓰러운 마음에 먹여주려 해도 이내 고개를 돌리는 쥐도리. 평상시에는 좋아할 만한 게 있어도 먹이면 안 되니까 살찔까봐 일부러 안 사다 놨는데 오늘은 안쓰럽네. 그 어떤 날보다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 간다. 심각한 상황에 쥐도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제작진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찾았다. 쥐도리와 교감을 시작한 박민철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지금 당장 쥐도리와 대면해서 교감을 나누는 것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엄마와의 교감을 주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박민철 씨는 심각한 상태의 쥐도리를 대면하기 전 현진 씨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제가 좀 전까지 계속 교감하고 왔거든요. 조금 전에도 대화 도중에 심장에 통증이 바늘로 찌르듯이 저한테 쿡 한번 왔었거든요. 조금 전에는. 자기는 이 건강 때문에 내가 뭐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지금 몰라요, 얘는 상황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아무것도. 아마 엄마가 슬픈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어제 이후로 오늘까지.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왜 이러지? 갑자기? 엄마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를 원망하거나 오해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기를 좀 전해주라, 엄마한테.
현진 씨와의 상의는 한참이나 계속됐다. 통증이 심해지면 결국은 스스로 알죠. 그럼요. 고양이들은 아, 아주 예민해요. 모르고 떠나는 게 맞느냐, 알고 떠나는 게 맞느냐,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쥐돌이에게 남은 시간은 길게 잡아 1년 반. 쥐돌이의 죽음 앞에 현진 씨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듯 보였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애견 수영장. 이곳은 아직 가시지 않은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도 즐기고 개들과 함께 행복한 한때를 보내기 위해 애견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다. 땡볕 아래 시작된 원반 던지기. 콩만한 개와 산만한 개의 대결이 펼쳐졌다. 원반을 던지는 족족 야무지게 낚아채는 덩치 작은 개. 한눈에 봐도 우월한 운동 실력의 소유자. 이곳에서 똘똘이로 통하는 만년 1인자 콕이다. 그런가 하면 이 녀석 덩치에 비해 자신감도 부족해 보이고 작은 일에도 금방 토라지는 명상과 산책이 취미인 만년 2인자 토베니. 잘했어. 외모만큼이나 다른 두 녀석. 콕은 우등생, 토베니는 열등생. 나른한 오후 넓은 마당을 활보하며 녀석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시간. 그렇게 달콤한 시간은 계속될 것만 같았다. 이 녀석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다. 즐거움의 종점을 찍은 건 바로 녀석. 그 주인공 서열 1위의 콕. 콕이 떴다 하면 비상이다.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콕은 보통 녀석이 아니었다. 똘똘함으로 아빠의 사랑을 받는 콕. 일단 한 방을 강하게 날린 후 기선 제압에 성공. 남다른 카리스마로 규율을 엄격하게 다잡는 이 집의 우두머리다. 체구는 작지만 결코 얕볼 수 없는 콕의 위력은 모두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콕이 대빵이지, 대빵. 1인자. 토베니도 1인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순 없다. 걸렸다 하면 이내 복종하게 만드는 콕. 그 앞에서 2인자 토베니는 누구보다 빨리 포기하고 자리를 피해버린다. 토베니도 그 덩치에 안 맞게 깨갱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의기소침해서 기가 죽는 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 그럴 때는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은 식사 시간에도 예외는 아니다. 콕은 언제 어디서나 늘 첫 번째.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상대다. 안 돼. 대장부터 먹고 쫄병. 서열 1위인 콕을 시작으로 식사가 배급된 후 녀석들과 토베니의 차례가 왔다. 먹어. 높은 자리에서 늘 녀석들을 살펴야 직성이 풀리는 1인자 콕. 그렇게 녀석들의 규율은 엄격했다. 가장 겨울에는 햇빛도 잘 들고 여름에는 바람도 시원하고 하는 제일 명당짜리. 그렇다면 토베니는 영원한 2인자로 남을 것인가? 무더운 오후 한창 물놀이에 빠져있는 방문객들. 그 시각 손님들 테이블로 향하는 토베니. 몰래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곧 어디서 났는지 무언가를 맛있게 먹고 있는 토베니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콕.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콕반장이 나섰다. 손님들을 경악해 한 토베니. 간식을 훔쳐먹은 것이다. 또 간식 훔쳐먹었어, 너. 맞아, 간식 훔쳐먹었구만.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 입에서 여기서. 어? 훔쳐먹지 마. 아빠의 나무람에 금세 풀이 죽고 콕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일이 2인자 토베니의 하루다. 기가 죽는 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 그럴 때는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좀 탁 살아서 딱 규율을 잡는 모습도 좀 보고는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다.
토베니의 변신 프로젝트. 수영을 통해 자신감은 쑥쑥, 더불어 관절까지 튼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새로운 각오로 의욕을 불사르는 아빠. 하지만 그에 비해 토베니는 의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 힘으로도 밀어붙여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토베니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데 요걸로 과연 수영장에 들어올지. 과연 이 달콤한 유혹은 성공할까? 이내 돌아서버리는 토베니. 아빠의 야심작 간식 작전도 실패다. 그런가 하면 애견계의 박태환이라고 불리는 코. 토베니를 위해 시범에 나섰다. 하지만 이건 잘해도 너무 잘한다. 더욱 의기소침해지는 토베니. 유유자적 수영을 하는 저 우아한 자태까지 토베니와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 콕을 향해 쏟아지는 손님들의 환호에 더욱 작아지는 토베니. 수영만큼은 더 피하고만 싶어지는데 무너지는 토베니와 달리 점점 의기양양해지는 콕. 어렸을 때부터 체력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러니까 1년 되기 전부터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0살 먹었는데도 아직도 청춘이야. 혈기왕성한 동안 체력을 과시하는 콕과 저질 체력의 소유자 토베니.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토베니를 안고 직접 물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아빠. 꼼짝없이 물에 입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토베니는 잘 따라와 줄까? 수영을 하는 건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건지 알 수 없는 몸짓이 반복되고, 이내 수영장 밖으로 나오는 토베니. 토베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수영을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리켜보리라 마음먹는 아빠. 하나, 둘, 오,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거야. 차분하게 잘 따라하는 것 같더니 몇 분 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제자리 얼음 자세다. 아무리 불러보지만 묵묵부다. 헤엄치지도 않을 거면서 나가지도 않는 부동 자세의 토베니. 토베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아마. 그 사이 물개로 변신한 콕은 수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보란듯이 잠수까지 성공하는데, 더욱 주눅이 든 토베니. 결국 수영장을 뛰쳐나가 버렸다. 토베니는 도전을 계속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좀 있어요, 이게 토베니 같은 경우는. 하기 싫어할 때는 안쓰러운데 그거를 안 하면은 또 안 되니까, 꼭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쓰럽더라도 꼭 시키고 있습니다. 요거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네. 운동기 입고 하자. 수영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급기야 주명조끼까지 착용. 큰 덩치를 어떻게 끼워 넣긴 했는데 이것으로 돌아선 토베니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아빠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자 맥주병 토베니가 물에 떴다. 신기한 마음에 발을 움직여보는데, 좋아. 오, 그래, 조금만 하면 좋아. 아빠의 응원에 힘입어 토베니 드디어 개 헤엄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니까 좀 편하지?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잘했어. 시작이 반, 이미 반은 온 셈이지만 토베니의 자신감 키우기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씩 살 빼면서 좀 더 많이 건강해지자. 고마워.